다음 주제 신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대한항공 얘기를 해볼 텐데요. 대한항공, 그러니까 한진 일가에 관련된 의혹들, 새로운 것들이 속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얘기네요. 가구의 속옷까지,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밀반입 팀을 뒀다는 겁니다. 이지수 소장님, 어떤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도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지금 그 총수 일가가 여러 가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한항공이 이제 그 항공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특수 밀반입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직원들을 이용해가지고 네. 세금을 내지 않고 정당한 관세 절차를 밟지 않고 주문한, 예를 들어서 뭐 가구도 주문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아이들 속옷, 뭐 그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집에서 쓸 수 있는 물품들을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반입했다라는 지금 그 제보가 있어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더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보면은요, 일반적인 물품들 한국에서도 그냥 수입품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중앙일보도 그 밀반입 정황에 대해서 지금 사내 관계자 익명으로 취재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니까 대여섯 명의 아예 밀반입 팀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항상 그 직구의 직구용 수송선이 따로 있어서 보통 뉴욕발 인천행을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인천에 들어오는 특정 비행기. 게다가요, 보니까 물건들도 다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브랜드 홍보는 할 수 없어서 미국 아동복 브랜드가 있대요. 그 쇼핑백에 속옷, 소시지, 뭐 이런 식자재, 식사할 때 쓰는 재료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아니,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서 좀 들여와야 되나 싶기도 한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요. 외국에서요, 이렇게 뭐 사올 때 햄이나 무슨 어육 말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 세관 통과할 때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 것도 지금 통과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식자재나 이렇게 그 날 것들은 반드시 검역을 통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 다 무시하고 지금 통관이 된 거고요. 또 한 가지 밝혀진 사실은 운임료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 문제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회사의 어떤 그 용역을 이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의 여지도 있는 거고요. 주로 이용했던 편이 새벽에 도착하는 비행기들을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검사나 이런 것들이 좀 설렁설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했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봤었을 때 과연 이분들이 이 회사를 어떻게 정당하게 경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했는지 이 부분까지 지금 의구심이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임도 내지 않았고요. 저렇게 인테리어 용품도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또 하나는 저거는 이렇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저는 지금 저로서는 상상이 좀 잘 되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증언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데요. 이렇게 밀반입할 수 있는 정황, 다른 것들, 방법도 이제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문건을 입수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게 항공사 부품인 것처럼 이렇게 붙여서 지금 물건을 들여와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도 지금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도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적발이 되면 굉장히 저는 업무방해 요소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비행기 탈 때 그 수화물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그것이 비행기 운항의 안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우리가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수화물에 제한이 되어 있고, 총 실을 수 있는 수화물에 제한이 되어 있는데, 뭐 150kg짜리 가구를 마치 항공기 부품인 것처럼 속에서 싣고 왔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만큼 뭐 승객들이 수화물을 더 실을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초과로 싣게 되어서 굉장히 운행상 좀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여지도 많은데, 대한항공 오너 일가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거에 이제 과연 소비자들이 대한항공에 대해서 얼마큼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될지 정말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조사나 수사를 하더라도 저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입증을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진술을 한다거나 누가 목격을 했다거나 거기에 과연 팀이 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증거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증언만으로도 그것이 객관적인 증언이다, 신뢰성이 있는 증언이다라고 하면은 증거로서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뭐 그 부분은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관련 있는 당국들이 개인 카드 내지는 법인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보고 있다라고 5년 하는데, 동치를 관세청에서 본다. 제가 오랫동안 재벌 개혁 관련된 일을 했었을 때 경험으로 봤었을 때 저분들이 과연 개인 카드를 쓰고 법인 카드만을 썼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지금 섣불리 어떤 결론을 내리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회사 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과연 추적이 가능할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근데 카드를 써도 품목이 적시되지 않기 때문에 알기도 어려울 텐데. 이제 절대 금액이 600불을 넘어가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 원래 신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로도 외환관리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여러 법률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한 10,000평, 여러 가지 이제 만평들도 실렸는데요. 한겨레 신문 만평을 한번 김병민 박사와 함께 풀어볼 것 같아요. 이 보면은 관련해서 밀반입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보고 있는 것처럼 저기에 대해서 이제 그 총수일가 택배에 대한 그림까지 그려져 있고 저기에 대해 이제 마카다미아라 볼 수 있는 조현아 전 이 부사장에 대한 얘기 이 모든 것들을 다 비꼬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 외신에서 바라보는 이 대한항공 일가에 대한 모습들이 과거의 땅콩 분노에 의해서 이제는 물 분노다라는 표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단계 더 덧붙여갖고서는 총수 일가의 개인 물건까지 저렇게 들여오게 되는 택배 같은 형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게 하나의 대한항공 비행기가 한 가족의 거의 개인적인 물품처럼 사용됐다는 게 가장 큰 핵심, 의혹의 핵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조현민 전무에서 시작된 일이 결국은 언니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로 번져나가고 이게 지금은 택배 논란이 이어지니까 조양호 회장과 그 3남매에 대한 전체로부터 확산이 되고 있는 건데요. 아마 국민이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분노의 여론들은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보면은 또 이렇게 총수 일가의 물건을 가져올 때 붙이는 여러 가지 이제 기호가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들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코드명들을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일단은 KIP는 원래는 이제 조양호 회장 일가를 KIP라고 한다라는 보도에 지금 대한항공 홍보팀 관계자가 이제 그게 아니라 모두 임원들 150명 모두 KIP라고 한다라고 밝혀왔는데요. 보면은 지금 총수 일가에 상징하는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지금 조양호 회장은 DDY 그리고 조현아 회장은 지금 사장입니다. 지금 이제 직함을 발표하는데 네, DDA 그리고 조원태 사장의 경우는 DDW. 그래서 아예 A 아마 원태할 때 W를 써서 저렇게 한 것 같은데요. 보면은요. 조현민 전무만 그 코드명도 좀 달라요. 보니까 EMQ인데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에밀리 뭐 이렇게 이름을 써서 그런 거 아닌가요? 보니까는 그렇죠. 본인만 그 원래 이름이 미국식 이름이 에밀리인가 그렇죠. 에밀리 조. 그러다가 이제 이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라고 광고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마케팅 퀸이라고 부르는데 마케팅 퀸이라는 걸 합친 거예요. 그러면은 에밀리 마케팅 MQ가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저렇게 DDY, 저 DD는 그럼 뭐냐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DD는 부사장급 이상한테 붙이는 그렇군요. 계급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거인데 그 코드에다가 조양호할 때 Y는 양자, 이렇게 해서 조현아 할 때 A는 현아의 아자 이런 식으로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저렇게 비밀스럽게 저렇게 한다는 거는 저런 식으로 이름을 써놓고 이렇게 특별하게 잘 모시기는 보다 저렇게 비밀스럽게 하면서 잘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 갑질 그리고 뭐 좋은 의미로 뭐 자기네들의 나름대로의 보안을 유지하고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갑질이 이제 논란이 되다가 이제 세관에 이제 저렇게 물건을 들여온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원래 창업주 있지 않습니까? 조양호 현재 회장의 아버지인 조중훈 당시 전 회장 이분이 원래 이제 해방 직후에 미군이 버린 페트럭 한 대를 갖고 이제 나중에 대한항공까지 한진그룹까지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경영의 좌우명이 뭐냐 하면 한평생 살면서 사람을 심는 일만 한 것이 없다라고 해서 사람을한테 잘하고 사람을 심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3세들이 보인 모습은 그거하고 정반대여서 참 할아버지의 뜻과 너무 다르지 않냐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약칭 DDY, DDM 이런 것들이 비밀스럽게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항공사에 있어서 일반 약칭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항 이름도 약칭 쓰고 해서 그 문화에 있어서 호칭을 하는 차원이지 더 비밀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보다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문화가 같이 합쳐진 것 같아요. 네.